오늘은 제6장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의 개요, 태양광 에너지의 사용, 태양이 가지고 있는 빛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고, 태양광의 속성을 이용하여 반도체의 원리를 이용한 태양 전지, 포토볼테이크로 전기를 발생시킨다. 그 다음에 빛을 직접 이용하여 건물에 채광, 그러니까 이 빛을 직접 이용하여 건물에 채광하는 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그 빛을 건물에 필요한 곳에 전달을 해서 지하라든지 건물 내부에서도 그 외부의 그 환경을, 햇빛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그래서 태양 전지의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BIPV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건물 일체형이거든요. 그래서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외피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그 지별판을 달아서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이게 건물 외피의 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태양빛의 직접 이용, 광덕트. 이게 이제 덕트라는 것은 그 이송하는 통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광은 햇빛이 지나가는, 이게 햇빛이 지나가는 통로를 만들어서 태양광이 직접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이나 또는 건물의 깊숙한 곳에도 태양광을 넣어줌으로 해서 지하라든지 건물의 그 외부와 차단된 곳에서도 외부와 같은 그러한 그 빛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에 광선, 이거는 직사광선의 불편을 없애면서 내부에 태양광을 유입한다. 그러니까 태양을 바로 넣는 것이 아니고 그 빛을 반사시켜서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태양 전지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N이 있고 P가 있는데, 햇빛이 태양 전지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물리적 과정을 거쳐 전기로 변환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태양 전지에 흡수된 광자는 반도체를 구성하는 물질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반도체의 성질을 이용하여 외부에 도신 및 부하를 걸면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러한 원리로 해서 태양을 빛을 받아서 그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그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양 전지의 원리에서 작동 원리, 이렇게 보면 그 솔라셀이라고 하죠. 그 태양 전지판. 여기에 보면 이제 저러한 모양들이 있고, 그런 아까 N과 N판을 그 층을 거치면서 저렇게 그 부하라고 하는 로드, 그것에 불이 들어오는 그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전 효과, 이건 이제 햇빛을 전기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햇빛이 태양 전지를 통과하며 발생하는 물리적 과정. 햇빛은 광자 플러스 태양 에너지의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 전지, 반도체, 이거는 주로 그 실리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태양 전지에 햇빛이 들어오면, 입사하면 반사 또는 흡수 또는 통과,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흡수된 광자는 반도체를 구성하는 물질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광자 에너지는 반도체의 원자 주변 전자에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홀을 형성해서 전자가 자기 위치를 이탈하여 외부 부하에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사실 그 전지의 원리이고 이러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계획에서 이러한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태양을 이용하여서도 전기도 만들어서 사용도 하고,
또 태양의 광을, 빛을 받아들여서 건축물의 깊숙한 부분 또는 지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그 햇빛을 전달을 시켜줌으로 해서 그 안에서 근무하는 또는 뭐 거주하는 사람들이 외부와의 그 차단된 그런 느낌을 갖지 않고 외부의 그 상황, 그러니까 지금 뭐 비가 온다든지 햇빛이 있다든지 날이 어둡다든지 이런 것을 느낌으로써 그 고립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해소시켜줄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접촉면에 N, P 정션, 전기장 형성을 하고 N층과 P층의 두 가지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N형 실리콘은 과도한 전자를, P형 실리콘은 과도한 전공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그 태양전지 종류인데요. 이것도 이제 뭐 친환경 에너지 건축 계획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구나. 이 정도의 이런 범위가 범주에 들어간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류를 보면은 실리콘계 태양전지가 있고 화합물 태양전지가 있고 유기 반도체 태양전지가 있다. 그래서 실리콘계 태양전지는 결정계와 비결정계가 있고 결정계는 또 뭐 단결정, 다결정. 그래서 단결정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12에서 20%, 다결정은 6에서 10%, 비결정계는 아모포스계, 그 다음에 방막형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 3, 뭐에서 4족, 5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참고로 자료로 보시기 바랍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그냥 친환경 건축에 들어가는 태양 전지에서 나와 있는 종류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뭐 암기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료로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기 반도체 태양 전지에는 연료 감응형과 유기물 방막형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유기 반도체 태양 전지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나 건물 외벽 같은 데 설치를 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모양이죠. 태양 전지의 종류에서 보면 실리콘계 태양 전지에서 태양 전지라는 것은 원자 수준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반도체 화합물 소자이다. 그래서 실리콘계, 그다음에 화합물 반도체, 그다음에 텐데니엄 등이 있습니다. 단결정 실리콘에서 이렇게 그 원이 큰 그런 모양이 돼 있고 다결정, 그다음에 비정질 실리콘. 그래서 실리콘계 태양 전지에 이런 모양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뭐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이렇게 돼 있어요. 발전. 여기서 보면은 제일 왼쪽에 태양광 어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V 모드, 솔라셀, 폴리 SI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라셀이라는 것이 태양을 받는 그 판이죠. 태양판. 그래서 거기에서 빛을 받으면 전압 제어, 역류 방지 회로로 들어가고 그 빛을 그 전압 제어, 역류 방지 회로로 들어가고 그 일부는 뭐 직류로 바로 사용도 하고 또 일부는 축전 장치에 저장을 하는 그런 모양이고 또 인버터에서 전환을 시키면 이제 교류를 생산을 한다는 거죠. 연료계통 장치, 그다음에 부하라는 건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고, 뭐 이러한 그 태양광 시스템의 구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솔라셀에서 받으면 태양광 어레이를 거쳐서 그다음에 전압 제어 역류 방지 회로 거기서 이제 바로 사용하면 직류가 되고 또 축전 장치로 들어가고 인버터가 이제 변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변환을 시키면 이제 교류가 만들어지고 계통 연계 장치를 거쳐서 우리가 사용하는 곳이 이제 그 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그림으로 계통을 보여주는 거죠.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전극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 그 반도체가 있고 비형 반도체가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른쪽에 보면 태양열 발전해서 지별판 태양열을 받는 모으는 곳이죠. 지별판에서 열교환기를 거쳐서 전기 터빈 및 보일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을 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전을 하는 과정을 보면 LNG를 가지고 발전을 하든 석탄을 가지고 발전을 하든 또는 뭐 경유라든지 이렇게 발전을 할 때 보면 연료를 연소시켜서 보일러에 물을 덮이고 보일러에 물을 100도 이상으로 덮이면 물이 끓어서 전기가 발생을 하죠. 그럼 전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을. 그래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을 하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기는 생산 효율이 40%를 밑도는 정도이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을 하면 나머지 60% 정도는 열로 남는다. 그래서 그 열을 이용을 하는 것이 뭐 급탕이라든지 난방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전기를 생산을 하고 남는 열을 급탕이나 난방에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용을 한다 해서 토탈 에너지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의 원리에 대한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성을 보면 셀이 있고 모듈, 어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셀이라는 것은 태양 전지 시스템의 기본 단위이다. 가장 작은 거죠. 그래서 대규모 용도의 전원 공급은 어렵다. 셀 크기는 한 개당 1에서 한 10cm 정도. 그리고 거기에서는 1에서 2와트 정도의 전력을 생산한다. 1에서 2와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 제품들 중에 전력 소비량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 때 보면 형광등 같은 경우가 하나에 한 40와트 정도, 40와트. 그러니까 저 셀이 한 20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네요. 20개 정도 있어서 그 셀에서 태양광을 받으면 발전을 해서 형광등을 하나 켤 수 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머리를 감는다든지 하면 드라이기를 쓰는데, 드라이기는 전력이 어느 정도나 소비가 되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드라이기라고 해도 그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영업용에 있어서는 큰 것들은 전력 소모가 많지만, 가정용 같은 경우, 또는 여행용으로 조그만 거 이렇게 접어서 쓰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한 1kW 정도, 이렇게 됩니다. 1kW, 1.5kW 정도. 그러니까 셀이 한 몇 개여야 됩니까? 이제 한 1kW, 한 1000개 정도? 참고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1kW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지별판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도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평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직광형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크기를 가지고 그 전력 생산량을 말하는 건 좀 정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제품마다 그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서 일괄적으로 표현하긴 그렇지만 1kW를 생산하기 위해서 대개 한 7에서 10제곱미터, 전에는 한 10제곱미터라고 그랬는데 요즘엔 좀 이제 작아도 그 정도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kW, 드라이기를 쓰려면 1.5kW, 1kW라면 10제곱미터다. 10제곱미터라면 2m 곱하기 5m의 크기가 돼야 드라이기를 하나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해서 우리 생활에 쓰려면 그 태양 지별판이 상당히 커야 되겠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옥상에 이제 태양 지별판을 설치를 하기도 하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설치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발코니라든지 외벽 유리창 등에 저러한 것을 붙이게 되면 거기에서 전기를 생산을 하면 그 가정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설명을 했던 빌딩 인티그레이티드 포토볼테이크 시스템에서 BIPV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뭐 태양은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질 때까지 이렇게 빛을 수직으로 받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햇빛이 비치는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추적해서 하기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남향을 향해서 몇 도의 세팅을 고정적인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그나마 고정식으로서 이제 가장 좋은 효율을 기대하고 각도를 잡아서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나 아파트 예를 들어서 거실이라든지 외벽 창에 붙이게 되면 외벽 창은 각도를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고 수직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BIP라는 것이 건물의 모양에 맞도록 외관을 겸한 그런 지별 장치이긴 하지만 효율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겠다. 뭐 이런 햇빛의 각도가 또 잘 안 맞으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듈, 여러 개의 셀을 구성한다. 그래서 셀이 이렇게 모이면 이제 모듈이 되는 거죠. 두 개의 실리콘 모듈에서 각각 50W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2V 배터리 저장 장치를 사용해서 가로등 전원을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가로등 전원을 공급을 한다. 다음에 배열. 모듈을 여러 개로 서로 연결해서 대규모 전원을 생산한다. 수 메가와트 전기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건 하나의 셀이었고 그것이 모아놓은 게 모듈이고 이걸 모아놓은 게 이제 배열 어레이죠. 어레이.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전력 생산을 많이 한다. 우리가 봐도 뭐 여러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수량에 비례해서 전력 생산 능력도 커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제품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태양광 발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종류에서 평판형 시스템. 요거는 이제 지별판이 평평하다는 거죠. 평평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설계와 제작이 간단하고 특별한 광합장치, 특별히 설계된 집전장치, 태양을 정확하게 추적할 장착 구조물 등이 필요하지 않다. 이게 특별한 광합장치나 집전장치, 그리고 햇빛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에서 떠서 서로 치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많은 양을 햇빛을 받으려면 햇빛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고정을 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을 해놓은 평판형이다 하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기대를 하는 거죠. 최상의 성능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고정식으로 했을 때 몇 도로 해서 어느 방향으로 했을 때 가장 효율이 좋다면 거기에 이제 맞춰서 고정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강체, 평판 표면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수의 셀을 포함한다. 셀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하나하나의 지별판이죠. 직접 광과 구름, 지표면, 물체로부터 반사되는 확산광 등의 모든 햇빛에 사용이 가능하다. 넓은 태양 전지, 재료 면적이 필요하다. 소규모 적용 시에 경제적으로 어렵다. 넓은 태양 전지, 재료 면적이 필요하다. 햇빛으로부터 받는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1kW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7에서 10제곱미터 정도. 이것은 뭐 아까도 설명을 한 것처럼 그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제품 회사마다의 그런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기를 생산하려면 넓은 태양전지 재료 면적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는 효율이 뭐 그렇게 썩 좋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사진은 브라질 호수에 전원을 공급하는 부교용, 이게 떠 있는 거죠. 부교용 철주에 사용되는 두 개의 평판 집전 장치의 사진입니다. 다음으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종류에서 집중형 시스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건 평판형이었어요. 그래서 평평하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치하기도 쉽고 불편하지 않지만 효율이 떨어지니까 전기를 생산하려면 면적이 커져야 된다. 이런 설명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집중형이죠. 그래서 넓은 태양전지 재료 면적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소규모 적용 시 경제적으로 햇빛을 렌즈로 모아 집중시키는 광학을 채택하여 태양전지 소자에 입사하는 햇빛의 강도, 인텐시티죠. 강도를 증가시켜서 태양전지 배열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빛을 모아주기 때문에 강도가 커지니까 성능이 향상된다. 집중형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태양전지 재료의 면적을 감소시킨다. 이게 그 평판형보다 면적이 적어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집중기는 플라스틱 렌즈, 금속 하우징과 같은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 태양 에너지를 넓은 면적에 걸쳐 획득한 후 태양전지가 위치한 작은 면적에 집중한다. 그 다음에 집중비, 이건 이제 얼마나 그 집중을 시키느냐, 컨센트레이션 레이시오에서 태양전지가 획득하는 햇빛 양의 집중도로 정의한다. 집중비가 뭐냐면 태양전지가 획득하는 햇빛 양의 집중도다. 이렇게 보이되어 있고, 집중된 빛 하에서 셀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부차적인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집중형 광학장치는 평판 모듈이 단순한 덮개보다 상당히 고가이다.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고가의 추적 메커니즘과 고정용 구조물의 평판 시스템보다 더 엄밀한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 과도한 복사가 집중되어 열을 발생시킬 때 셀의 작동 온도가 증가한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셀 효율이 감소하고 높은 에너지는 태양전지 소자의 안전성을 위협한다. 태양전지 소자는 온도가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뒤에 그 그래프로서 또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종류에서 고정식 장착 시스템, 고정식 장착 구조물에서 다용도,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물과 설비가 요구된다. 지상 또는 경사진 지붕에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종류에서 추적식 장착 시스템이에요. 추적. 이게 햇빛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집중형 시스템은 집중비가 높아야 하며 컨센트레이션 레이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집중적으로 받는 비율이 높아야 하므로 추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기초로 강화 콘크리트 다리, 지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태양 센서, 태양을 추적하려면 센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동 메커니즘. 이건 이제 햇빛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태양을 따라서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그런 그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북쪽과 남쪽, 계절적으로 추적이 가능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종류에서 독립형, 계통, 연계형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잠깐 끊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종류, 독립형, 계통, 연계형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고, 독립형 시스템은 건물 내에 축전지 설비를 갖추고 정전시 비상전력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계통 연계형 시스템은 초과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전력계통, 한국전력, 망에 연결된 상태로 작동하는 것이고, 태양광 발전기에서 공급되는 전력이 양이 모자라는 경우 계통으로부터 공급받는 형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을 해서 건물 내에 축전지를 설비해 놓고 이것을 이제 비상전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독립형이고, 계통연계형은 그 한전과 그렇게 다시 연결을 해 놓은 상태로 생산을 한 양이 되면 자체적인 걸로 쓰고, 만약에 양이 모자라면 이제 그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연계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BIPV 이런 얘기는 앞으로도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BIPV 빌딩 인티그레이티드 포토볼테익 시스템 이렇게 돼 있어요. 빌딩 인티그레이티드 포토볼테익.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건축을 하고 친환경 공부를 하게 되면 BIPV라는 얘기 많이 듣는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쓰기 위해서는 태양열을 받는 지별판이 있어야 되는데 지별판은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은 햇빛과 마주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제 건축물에 설치를 하게 되면 마주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수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율은 좀 떨어진다. 그러나 건축물과 일체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외피의 모양도 갖추면서 전기도 생산하니까 효율만 개선이 된다면 이것은 뭐 가야 될 방향이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태양전지 모듈을 건축물의 외피를 구성하는 요소로 사용하여 전력 생산이라는 본래의 기능 이외에 건축물의 외피 재료로서 사용하는 건축 환경에서의 태양광 시스템 적용 기술 BIPV 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마감 재료로서의 PV 모듈, 그 다음에 전기 발전 장치로서의 PV 모듈, 외장 디자인 도구로서의 PV 모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건물 일체형은 건축물과 일체하도록 건축물의 모양을 외피를 형성을 하면서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아서 그래서 뭐 발전을 한다든지 뭐 발전이죠. 태양광 발전이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서 쓰는 전기 중에 태양으로부터 받은 전기를 사용을 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전력에서 받은 한전 전지를 수전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에서 뭐 여름 같은 경우에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전력 요금 누진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누진제의 뭐 3등급인가요? 4등급인가? 그러나 이제 그 누진제를 적용받는 그런 그 전력 요금을 상당히 감면시켜주는, 감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태양 전지의 색채와 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류에 따른 고유의 색감과 표면 질감이 다르게 나타난다. BIPV용 모듈이 디자인 기본 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와 있는 그 모양들이죠. 색깔이 뭐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지별판을 보면 되게 짙은 색이죠. 무슨 뭐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뭐 이런 색들이 아무래도 그 흡열을 태양열을 더 잘 받아들이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BIPV 적용할 때 고려사항으로는 효율이 극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BIPV는 이제 건축물의 그 외형을 따라서 설치하기 때문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설치 각도 및 방위. 그러니까 뭐 동쪽이면 아침에 햇빛을 받을 거고 서쪽이면 오후에 받겠고 이제 남쪽은 지나가면서 별로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직에서 할 때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설치 각도 및 방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모듈에서 열기가 배출돼야 된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아까 그 전기가 잘 생산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뒤에 가면 그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듈 간 음영 및 부분 음영을 배제해야 된다. 음영이라는 건 뭐예요? 그림자죠. 그림자가 생기게 되면, 건축물에서 그림자가 생기게 되면 햇빛을 받는 양이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효율이 떨어지겠죠. 다음에 건물 결합 방식에서 보면 결합의 용이성, 그다음에 유지 보수, 접근성, 경제적 방식, 누수 방지, 구조적 안정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결합의 용이성도 중요하고 유지 보수 접근성. 태양을 받으려면 표면이 그래도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겠죠. 먼지가 쌓인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청소도 좀 해줘야 되고 또 뭐 이렇게
그 선이 뭐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보수도 가능해야 되는데 건물 외피에 있어서 뭐 그것이 어렵다. 이렇게 되면 뭐 또 나중에 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적용 디자인. 이거는 이제 건물의 외형을, 모양을 그 손상시키지 않는 건축 조형적으로 어필이 돼야 된다. 그리고 더 바란다면 그 랜드마크, 상징적인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죠. BIPB 적용 고려사항에서 제품 조건으로는 물리적인 내부 성능에서 풍하중 및 적설하중. 풍은 바람이고 적설은 눈이죠. 눈이 쌓였을 경우에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우박 성능. 내부성을 때 내자죠. 내열, 열에 강하고 우박에 강하고. 그 다음에 화재 예방 성능, 내화 및 확산 방지. 발화원으로서의 PV, 스파크 현상 방지. 그 다음에 유리, 건재 제로의 PV. 그 다음에 이제 방수 성능. 건축 관점에서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는 색상이나 크기, 이미지. 너무 커서 건물을 뭐 이렇게 외관을 손상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외부 기후 차단 성능, 풍압, 내성, 내구성 및 유지 보수성, 시공 및 이용상의 안전성에서 화재, 전기, 또 물성 이렇게 돼 있고, 다음으로 이제 건축 관점에서는 이제 경제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고, 결정형 BIPV 모듈에서 셀의 모양 종류, 배열 간격, 그 다음에 모듈 투과 투명도, 모듈 BS 색깔, 구성 상태 이런 것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참고로 저런 것들이 건축물의 외피에 부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을 하는구나. 뭐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정형 투광 디자인 PIPV 이렇게 돼 있어서 저런 것을 설치를 해도 그 사이사이로 그 빛이 통과를 해서 밑에서도 이제 새로운 그 공간으로서 이용을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결정형 투광 지붕 디자인 BIPV.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건축물에 사용도 하고 그 여백으로는 빛이 통과를 해서 또 다른 그 실내 공간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방막형 투광 지붕 디자인,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러한 모양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을 하고 지붕의 어떤 그 지붕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주로 아파트 같은 경우, 아까는 이제 그 건물의 최상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방막형이라든지 투광형으로 해서 그것을 설치하고 밑에서 이제 어떤 그 생활 공간, 뭐 시설, 뭐 휴게 공간 정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벽부형, 벽에 부착하는 BIPV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된 사례 또는 가평군 청사에 그렇게 솔라셀, 태양 지별판을 부착한 모습을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채광 창호형 BIPV 해서 코롱 기술연구소에 적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차양형 해서 블라인드형, 블라인드가 뭔지 알죠? 이렇게 뭐 햇빛을 필요한 만큼 받을 땐 열고 또 햇빛일 땐 닫아두고 하는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드형이 있고 첨단 에너지 에코센터에 적용한 거, 또 여의도 건물 같은 경우 저렇게 그 창문을 경사를 둬서 조기에서 햇빛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 다양한 모습이 BIPV가 있구나. 뭐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베란다형 BIPV. 그래서 아까 그 연구소에서 봤던 것처럼 벽체에 그 창문이나 이런 데 붙이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그 단적으로 이렇게 블라인드 모양으로 해서 아파트 같은 데서도 저런 그 솔라셀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을 한다. 그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전기 생산량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면적 지붕 디자인 이런 거 이제 뭐 큰 뭐 체육관이라든지 뭐 부산 같으면
영화의 전당? 영화의 전당 같은데. 그런데 저런 데 이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많은 태양열을 받기 때문에 전기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겠죠. 만약에 고장이 났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외벽 디자인에서 그냥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여서 다양한 그 디자인에 따라서 각도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수직형 BIPV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외벽에 BIPV를 설치를 해서 태양광을 생산하는 그런 모습도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남 여수 화정 하바도의 60kW 태양광 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kW는 상당히 크죠. 아까 1kW를 하는데 7에서 10제곱미터다. 그러면 6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600제곱미터. 600제곱미터면 20m, 30m 정도 돼야 되겠네요. 20m 그런가? 어쨌든 저 정도를 해서 태양광 시설을 해놨다. 또 제주도 남제주군 마라도의 7.6kW 유인 등대용 태양광 시설. 저기서 저렇게 넓은 면적의 지별판에서 전기를 받아서 등대용의 태양광 시설로 쓴다는 거죠. 건물 적용 태양광 발전 단지에서 대전 카이스트의 30kW 태양광 발전 설비. 저 나와 있는 모양이 평판형이 아니죠. 저것은 약간 직광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 동굴 박람 회창의 105.5kW의 태양광 설비에서 지붕 전체를 이렇게 태양광 지별판으로 설치를 했네요. 어쨌든 전기 생산 능력은 지별판의 면적과 비례하기 때문에 크게 설치했다는 것은 전기 생산 능력이 크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오롱 기술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는 BIPV죠.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보면 시스템 용량이 2.3kW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고 모양들은 이렇게 수직형으로도 이렇게 사진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에 설치된 거네요. 건물 외벽 및 옥상에 BIPV가 설치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런 그 판을 붙이게 되면 전기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BIPV 개념이 건물 일체형이다. 건물에 부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태양광을 이용한 그 전기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전기였고요. 지금은 광입니다. 광, 빛. 그래서 태양광, 자연 채광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광닥터라는 건 빛이 통과하는 통로죠. 그래서 오른쪽에 제일 왼쪽에 보면 그 기둥 같은 것이 있어서 저 부분을 통해서 햇빛을 들어가고 그 들어간 것을 건축물에 필요한 곳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오른쪽에 또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광닥트, 채광닥트 저렇게 왼쪽에 햇빛을 받으면 저 받은 것이 저 통로를 통해서 밑으로 가서 밑에서 이렇게 전등처럼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다. 저것이 빛이 통과하는 광닥트의 사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면 채광닥트에서 햇빛을 받으면 그 햇빛을 반사판 같은 것을 따라서 굴절을 시키면 이렇게 노란 그 화살표처럼 꺾어져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덕트형 채광 시스템의 사례에서
저 오른쪽에 그 여학생이 앉아 있는 것이 햇빛을 직접 받지 않지만 저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햇빛을 통과하는 덕트를 통해서 햇빛을 저렇게 비춰줌으로써 지하라든지 건물 깊숙한 곳에 외부와 차단된 곳에 있더라도 지금 밖에 햇빛이 있구나 아니면 비가 오는구나 해가 떨어졌구나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실내에서도 외부와의 그 고립감이나 이런 그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효과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태양광 자연 채광 시스템에서 광선반이에요. 선반. 선반하면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면 햇빛이 비치게 되면 어떤 그 평평한 판을 통해서 반사를 하고 그 반사한 것이 건축물의 천장으로 가고 그 천장에서 다시 바닥으로 빛을 전달해주는 반사판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이 광선반이다. 그래서 광선반은 채광창의 중간에 선반을 설치해서 선반 윗면에 빛을 반사시켜 실내 깊숙한 곳까지 직사광을 투입시킬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햇빛이 비치면 그 빛이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반사판을 달아서 그 반사판에서 반사하는 빛을 다시 반사를 시켜서 밑으로 집어넣으면 그림처럼 깊숙한 곳까지 굴절시켜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이다. 그 역할하는 것이 이제 선반 같은 걸 다뤄줬다. 그거죠. 천공관에 의한 채광창의 글레어를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광선반 장치를 통해 들어온 빛을 다시 천장에 반사시켜 실내 안쪽까지 빛을 도달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의 방향, 실의 형태, 위도, 계저 등을 고려해야 하며 충분한 직사 광선을 받을 수 있는 창에 적합하다. 이제 광선반은 빛을 이렇게 아까는 광덕트는 빛을 그 덕트라는 통로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덕트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설비나 건축에서 덕트라고 하면 공기가 통과하는 통로를 덕트라고 얘기를 하고 물이 통과하는 통로를 배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광덕트라는 것은 빛이 통과하는 그 박스다, 케이스다 이렇게 본다면 선반은 그러한 그 닥트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지 않았지만 반사판 같은 것을 달아서 거기서 반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빛을 보내는 것이 광선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광선반 이렇게 보면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을 라이트 쉘프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밑에서 반사를 시켜서 위쪽으로 이렇게 반사를 시켜서 햇빛을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광선반, 이것은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정부 세종청사에 보면 그 중간에 이렇게 평평한 것이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빛을 받으면 그 빛이 천장에 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천장에서 밑으로 다시 빛을 분산시켜주는 그런 역할. 그런 기술연구소도 보면 건물 외부 유리 밖에 그런 선반이 달려있죠. 광선반. 저런 것이 이제 빛을 굴절시켜서 전달시키는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채광 시스템에서 광선반을 보면 왼쪽에 그 빨간 빛이 들어와서 반사를 하고 그 빛이 다시 반사를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파도 치듯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외부 블레이드 닫힘. 그 다음에 이제 블레이드 그 직사광선을 피하는 거죠. 피하고 오른쪽에는 블레이드 열리면서 직사광선, 일광을 받아들임. 그래서 왼쪽에는 보면 빨간색이 밑으로 와서 반사를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반사해서 내려가고 또 반사해서 올라가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직사광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거지 노란 화살표가 직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채광 시스템에서 그 광선반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전자칠판으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PPT 설명을 했을 때와의 그 비교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제출에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설명이 더 좋았는지 이런 것을 주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 영상에는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19라고 그러죠. 조금 뭐 많이 진정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조심을 하지 않으면 또 확산될 우려도 있고, 지금은 사회 거리두기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지금 마스크 쓰고 이렇게 거리를 유지합니다만 어쩌면 이번 주 중에 생활 방역이라고 해서 최소한 필요한 부분은 생활을 하면서 방역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뭐 결국은 수업 내용은 같습니다. 단지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으로 또는 과제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시대적인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건강도 조심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수업에 결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